문제는 왜 저 뭐 곰발바닥인지 뭐 동물바닥하고 사파리 모자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인 네. 그 데이터와 플랫폼의 가장 그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의 기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검색 검색 엔진. 엔진? 첫 번째는 네. 10의 100제곱이죠. 네. 현존하는 그 최대 숫자라고 알려져 있는 무량대수보다 더 큰 단위인 구골이라고 하는 골? 구글 그러면 이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플랫폼인 구글이 원래 처음에는 구골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숫자처럼 엄청난 규모의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법으로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그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메인 등록하는 단계에서 좀 잘못이 있어가지고 구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는 우연이죠. 그 실수. 그럼 곰발바닥은요? 곰발바닥은 지금 그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들어봤어요. 그 소위 사냥꾼이 곰 발바닥을 쫓아가지고 곰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정보를 쫓는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이름이라고 이게 합니다. 바이두예요? 현재 중국에서는 구글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한 20억 명 정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저거 우리 국내 그건가 보다. 국내 검색 엔진 초록창. 보신 적 있으시죠? 맞네. 저희 대한민국 네이버의 로고 모티브가 된 정글 모자입니다. 아마 아마도 뭐 네이버도 정글 속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이런 로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에 그 구글로 대변되어지는 미국의 검색 엔진 말고 해당되는 국가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을 들어라라고 한다면 중국 바이두라든지 한국 그리고 오늘 퀴즈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얀덱스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렇게 검색 엔진 갖고 있는 곳이 지금 네 곳밖에. 별로 없나 봐. 진짜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내구시면 역시 우리는 IT 강국이야.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 경제 영역이 아니라 최근에는 안보와 외교 또는 국제적인 질서를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데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라인 야후 사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틱톡 금지법입니다. 그렇지. 제가 사실은 미국이 틱톡 금지할 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중국 플랫폼을 뭐 미국이 금지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있었는데 쌤 이게 우리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라인, 야후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대로 관련이 돼 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데이터 안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디지털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우리의 대응책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키워놓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ネイバー社との委託関係を順次終了し、技術的協力関係からの独立を推進いたします。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아까 슈카 씨 말대로
원래 남의 일이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일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냥 멀리서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약간. 그 우리 일이라는 게 특히 또 한일 사이의 일이 되니까 민감하죠. 정말 민감하고 좀 예. 약간 특수관계잖아요.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그렇다 오늘.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다양한 분야에서 좀 펼쳐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네이버와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문제 중심이 있는 그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라인을 써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라인 메신저. 많이 써봤네?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스태프분들께 이제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작업적으로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 해외 활동하다 보면 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그중에 1억 명이 쓰고 있다고. 다 쓰는 거네. 신생아 빼고 다 쓰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그렇게 많아요. 대단한 다 써요? 서비스라고 할 수 생활도 있습니다. 쓴다니까. 그건 몰랐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좋습니다. 뭐 다른 게 있나? LINE できる3とか使うかな3時間とか絶対 LINE です電話する時も LINE 電話使うニュースとかそういうのは LINE とかで得たりとか LINEPay とか結構使ったりとかしてます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뉴스도 보고 또 쇼핑의 예약, 결제도 합니다. 특히 라인페이는 온라인 쇼핑, 송금, 공공요금 낼 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세대는 약간 이런 게 너무 낯설어서 무슨 라인페이 이러면 내 돈을 이것들이 내 돈이 어디 사라지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깔아라 해도 안 깔고 막 이랬어요. 우리 때 그랬다니까. 형님은 이렇게 아직도 줄에다가 이렇게 동경화시켜서 역전이요? 돼지 저금통 갖고 다녀요. 가을에는 여기서 나오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여기서 이렇게 그냥요 이렇게 주고. 예. 내 돈을 막 빼가잖아.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이버가 만든 앱이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어떻게 일본의 뭐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게요. 예, 약간 역사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가 처음에 일본에서 네이버 재팬 사이트를 오픈한 건 2001년의 일입니다. 예, 당시 일본은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출자한 야후 재팬이 포털 사이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플랫폼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던 네이버에게 2011년에 결정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규모 8.8의 강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순간 일본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강진이 일어난 직후 바닷물이 육지를 삼키면서 일본 동북지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 뭐 가족이나 친지들의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마땅한 통신 채널이 지금 없거나 있던 것도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 필요한 거는 이런 식의 소통의 채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네이버가 재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할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모바일 메신저 개발에 나선 것이죠. 그런 시절에 만들었구나. 그래서 2011년 6월 달에 라인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라인은 출시 반년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게 되고요. 2013년에는 등록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게 되고 2014년에는 4억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 내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장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소위 일본 최대의 IT 기업이자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이런 라인 메신저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신 손정희 회장님. 빨리 알아채셨네 이분이. 달라. 당시 일본 내에서 포털 시장 1위였던 야후 재팬과 모바일 메신저의 1위인 이게 라인이 통합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世界規模で
最高のユーザー体験を提供して社会課題を解決していくような AI カンパニーの、意味する我々の大きな志と 현재는 라인과 야후제페는 라인 야후로 통합이 되어 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라고 하는 합작회사를 세우고 각각 50% 정도씩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절반씩 갖고 예, 있네요. 맞습니다. 완벽히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개발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의 그 입장을 보면은